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상글로벌 정혜림입니다. 미 증시는 FOMC 회의를 앞두고 하락 마감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국내 증시는 조금 다른 그림 엿보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그동안 굶주렸던 배를 채우기라도 하는 걸까요?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전일장에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고 3년 만에도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오늘 또다시 오르면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현재도 0.38% 정도 오르면서 2069선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장중에는 2070선을 넘기기도 했는데 오늘 종가가 어떻게 마감될지 더 기대가 되는 하루입니다. 수급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12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 상방으로 이끌고 있는데요. 외국인 오전장에서 무려 1,300억 원이 넘는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오늘 기관이 매도 전환한 모습이네요. 기관이 170억 원, 개인이 1,0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또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 움직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거의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면서 좋은 시장 엿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강포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현대차 3인방도 오늘 1%, 2% 가까운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춤했던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웃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 3% 가까운 상승률 나타내면서 그동안은 좀 낙폭이 과대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외국계 러브콜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시총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함께 잘 가지고 있고요. 네이버도 외국계 러브콜을 받으면서 3% 가까운 상승률. SK텔레콤 오늘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5%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과 함께 배당 매력까지 더해지면서 오늘장 5% 넘는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2040선마저 내준 모습입니다. 오늘 540점마저 내주고 542포인트에서 강보합 출발하긴 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지수가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53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수급 역시나 좋지 않은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기관, 외국인 동시 양 매도 나오면서 시장 하방으로 이끌고 있고요. 안타깝게 개인만 사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과 전혀 다른 모습이죠.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대장주 셀트리온부터 쉬어가는 움직임이고요. 서울반도체 어제 이어서 오늘도 2% 넘게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서와 홈쇼핑주까지 쉬어가는 움직임, 그중에서 파라다이스와 CJ 오쇼핑만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총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죠. 단연 빨간불을 켜고 있는 다음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5%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실적보다는 카카오와 합병이 더 기대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5% 넘게 상승하고 있고 SK브로드밴드와 포스코 ICT, 컴투스까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아쉽게 쉬어가는 움직임 연출하고 있네요. 외환 시장 동향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거래일 연속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오늘 1,025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027원대에서 강보합 출발하긴 했지만 지금 소폭 둔화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장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밤 바로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FOMC 회의보다는 미국의 GDP 성장률을 시장은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보시면서 환율 대응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선상은 오늘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선상 코멘터리 바로 확인해보죠. 김선유 멘토님, 코스닥도 이제는 관심권이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 코스피, 코스닥 바닥 움직임이다라는 시황 코멘터리 작성해 주셨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얘기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 실패하지 않는 수급의 비법. 김선윤이 밝혀드립니다. 기업의 가치는 차트로 완성된다. 네, 선상클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선상클럽을 이끌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선수급의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님, 상차트의 샘플러스 이상루 멘토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스피 상승세 무섭습니다. 오늘장 2070선까지 뛰어오른 모습인데요. 반면에 코스닥은 계속 밀려주면서 540선 이탈한 채 어디까지 빠질지 좀 바닥이 궁금해집니다. 김선윤 멘토님, 네. 이제 코스닥도 관심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도대체 언제까지 빠지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자, 제가 코스닥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젠 빠질 만큼 좀 빠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을 사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말씀드리지만은 코스닥을 당장 사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부터 잡아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코스닥 주봉 차트를 열어놨습니다. 같이 좀 보시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종목이건 지수군 간에 제가 얘기 드리는 포인트 자체, 이 바닥 포인트, 두 번째 바닥 포인트부터 해서 라인을 따라 그려본다면 네. 거의 맞아 떨어지는 구간이 나왔어요. 지금 현재 구간대가. 그렇죠? 종목도 상관없고 지수도 상관없어요. 거의 포인트, 특히 지수는 더 잘 맞아요. 엄청 큰 대형주니까. 그렇죠? 그거 맞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보는 포인트는, 코스닥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530에서 540포인트, 535포인트 정도 부근이 바닥으로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자, 다음 포인트에서 죄송합니다. 다음 포인트에서 코스닥이 치고 올라가 버린다면 내일 될 수 있고 모레 될 수 있고 다음 주가 될 수 있어요. 약간 이 포인트에서 횡보를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부터 해서 서서히 코스닥 쪽에 갑자기 수급이 몰린다. 자, 언제부터? 8월 저는 중순부터 보고 있지만 코스피가 좀 빨랐던 것처럼 코스닥도 조금 빨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어제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당장 매수가 아니라 관심권이고요. 어떤 대응이 필요하냐? 코스닥 쪽에서의 기관이던 외인 매수가 들어오는 포인트가 분명히 보일 거예요. 그 포인트 놓치지 말자 말씀을 드려보고, 분명한 것은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코스피가 먼저 우선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같이 움직입니다. 네. 제가 코스피는 계속 올라갈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7월 중순, 7월 말부터 계속 올라갈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2100포인트, 2300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서서히 코스닥도 보셔야 된다. 자, 빨리빨리 계속 7월부터 제가 정확하게 지수 다 때려 맞췄습니다. 지금도 또 한 번 맞춰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잘만 좀 따라오시고 방송 놓치지 말고 보세요. 다 여러분들 도움됩니다. 아셨죠? 네. 김선윤 멘토님이 계속 코스피 시장을 보자 강조하셨던 만큼 코스피 시장이 지금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스닥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데 수급이 뒷받침해 줄 때까지, 그때까지는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이상노 멘토님은 코스피 코스닥 바닥 움직임이다라는 코멘터리 작성해 주셨는데요. 김선윤 멘토님 말대로 언제까지 좀 더 지켜보고 우리가 마음을 좀 다잡아야 될까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무래도 코스닥 물량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네, 우선 좀 잘못 적었습니다. 제가. 네,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고요. 네. 네. 코스닥에 대한 바닥 움직임. 네. 제가 어제도 바닥, 오늘도 바닥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냉정하게 바라보자고요. 지금 올라가는 부분은 실적에 대한 개선세 자체가 보이는 종목군, 아니면 실적을 반영하고 난 다음에 악재선 반영이 됐던 종목군들이 네. 올라가고 있다는 걸 꼭 유념 있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올라가는데 지금 단기적인 한계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비중을 늘리기에는 힘든 구간이구나 라는 부분 체크를 하시고, 자, 중요한 거는 코스닥이겠죠.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코스닥 종목 한 개씩 다 들고 계실 겁니다. 이 종목 손절해야 되나? 언제까지 빠지냐? 자, 과연 왜 이렇게 빠질까요? 일단은 첫 번째, 개인의 신용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 신용 물량이 일단은 반대 매매가 다 나와야 돼요. 그게 오늘입니다. 자, 그러면 좋은 소식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미수 물량, 그리고 고객 예탁금 자체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조금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리 다시 한번 코스닥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545포인트에서부터 지금 535포인트까지, 이 부분에 지금 걸쳐 있는데요. 자, 시장이 강했다면, 자, 이 부분에서 곧장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시장 자체가 조금은 약하다는 거죠. 자, 심리가 무너지면서 다시 이 자리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혹시나 이 자리 535포인트가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추가적인 매수로 물타기를 합니다. 네.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는 어느 한 시장이 크게 빠지면서 나머지 시장만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두 시장이 키 맞추기를 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어느 정도는 형 아우, 그래 형 한 번 갔으니까 아우 한 발 양보해,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시장입니다. 한 시장이 그냥 꺼진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자, 이머징 시장에서 인도라든지 아니면 지금 대만에서 외국인 자금 유출되고 있는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도라든지 대만에 자금이 유출되는 것과 우리나라의 이머징 마켓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0.7%, 0.8%밖에 안 올랐습니다. 하지만 대만이라든지 인도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해서 20% 이상 다 올랐어요. 그런 관점에 봤을 때 이머징 마켓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다. 이번에는 바로 코리아, 한국 차례구나 라는 부분 꼭 생각하시고, 코스닥도 어차피 한국 증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공포의 주식을 사야지만 꼭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 급락하고 있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만큼 또 급등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 시장을 기대해 보면서 지금은 오늘 자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535포인트까지 밀려나는지 지지해 주는지 잘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밀려나게 된다면 추가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성공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두 분의 선상주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두 분의 포트 지금 바로 확인해 보죠. 먼저 김선유 멘토의 포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폭 포트가 줄었네요. 한 종목 담겨져 있고요. 삼성물산 1%대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이상로 멘토의 포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종목 담겨져 있는데요. 요즘 최근 부진한 시장에서도 불구하고 살아나는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띕니다. LG 이노텍을 제외하고 나머지 3종목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두 분의 누적 수익률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김선유 멘토님 누적 수익률이 대폭 올랐네요. 67.6% 누적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요. 이상로 멘토님이 다시 한번 53.2% 누적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오늘의 선상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김선유 멘토님 오늘 들고 나오시지 않으셨고요. 이상로 멘토님 알파벳 S와 자음 히읗이 들어가는 종목 들고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김선유 멘토님이 1등 자리를 꿰차게 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포트가 대폭 간소해졌는데 어제 다 수익 실현을 하신 건가요? 네, 뭐 1등 의미는 없습니다. 네. 같이 지금 잘 움직여 주니까요. 저도 주춤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고, 이상로 멘토님 최근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 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제가 어제 공개 방송에서 진짜 말도 안 되게 정리를 다 했습니다. 너무 다 하신 건 아닌가요? 네, 너무 다 했죠? 심하게 다 했죠? 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삼성물산만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요. 가져가고 있는데요. 왜 정리를 했냐? 제가 좀 삐졌어요. 네. 아무리 종목을 드려도 저한테 돌아오는 게 없네요. 네, 그래서 삐졌습니다. 공개 방송도 안 들어오시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수익은 제가 많이 내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종목은 앞으로 제가 많이 줄일 거예요.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매수 잘 하시면 되고 현재가도 나쁘지 않고요. 꾸준하게 잘 보유하시고 가져가시고 좀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이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또 상담 주시면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들어오셔서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장에서는 포트에 거의 7, 8가지 종목 가지고 계셨는데 한 종목 제외하고 모두 이익 실현을 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분명히 좀 더 끌고 가시는 종목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것이 궁금하시다면 11시부터 진행이 되는 김선유 멘토의 무료 방송에 참여해 보시면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로 멘토님, 알파벳 S와 히읗이 들어간 종목명 오늘 힌트로 가져 나오셨는데 저는 그냥 딱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제 예감이 맞을까요? 네, 일단 우선은 제가 네. 종목 한 개를 손절을 했습니다. 네, 손절 리뷰부터 들어볼까요? 손절했던 종목군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수익 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그렇죠. 것도 중요하지만 뭐 사실 수익 손절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일단 백산이 손절됐습니다. 자, 백산이 손절됐는데요.
지금 방송 우리가 프로그램상 어느 정도의 리스크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점 좀 양해를 바라겠고요. 이상로가 이제 이 종목을 버리는구나. 아닙니다. 이 종목을 언젠가 또다시 한번 추천하겠습니다. 대신 이 종목 자체를 추천을 할 때는 제가 분명히 기업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이 기업이 합성 피혁 자체를 중요시하게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가죽 시트의 부분 자체, 자동차가 많이 팔리면서 그 가죽 시트에 대한 점유율이 상당 부분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자체는 2분기 실적에 분명히 반영이 될 겁니다. 2분기 실적이 나타났을 때 저의 말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긍정적인 실적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실적이 나타나는지. 긍정적인 실적이 나타난다면 이상로가 얘기했던 합성 피혁에 대한 효과가 바로 이 부분이구나. 그렇게 한 번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에 꼭 넣어 놓으시고 한 번씩 꼭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종목을 한 개 들고 왔는데요. 아실 분들은 아시겠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오늘 공개 방송에서도 아침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자가 상당히 많이 오셨는데, 자, 그 종목 맞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 광고를 보시면 처음에 하이닉스, 자, 네. 예전 이름이죠. 예전에 이 기업이 나오면서 제가 광고에 보시면 96% 달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2013년도 8월 7일 날 제가 매수를 했던 종목입니다. 공개 방송에 계속적으로 들어하셨던 분들은 제가 그 문자 매수의 내역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만큼 가족분들하고 같이 매매를 했던 종목이었고요. 지금까지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제가 이 종목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네. 저는 이 자리 자체가 단기적인 그리고 박수권의 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종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지켜보십시오. 네, 오늘 힌트 너무 그냥 부짐하게 주신 것 같습니다. 잘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두 분의 포트가 많이 바뀐 만큼 최근에 이익 실현 종목도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바로 확인해보죠. 네, 김선유 멘토님의 최근 이익 실현 종목, 새로운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죠. 기업은행 12% 수익률 안겨드렸고요. 기아차도 5%대, 그리고 현대제철 7%, 롯데케미칼도 3%가 넘는 수익률 새로 안겨드렸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최근 이익 실현 5종목 살펴보죠. 유양제뉴 10%대 수익률 안겨드렸고요. LG전자도 6%대, UIL도 5%대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오전 9시부터는 이상로 멘토가 진행하는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되고요. 선상클럽이 끝난 11시부터는 김선유 멘토가 진행하는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참석해 보시면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와 함께 종목에 대한 정확한 가격까지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라도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시청자 만나기 전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서울 전화 2대가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전화하기 좀 번거롭거나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도 열어놨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명과 그리고 매도하고 싶으신 종목은 매수가와 비중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로 들어온 문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K하이닉스 매수해도 될까요? 9665님께서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두 분 다 매수해도 좋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선유 멘토님 분할 매수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로 멘토님은 박스권 하단을 추정해 본다라는 코멘터리 달아주셨습니다. 네, 9665님, 오늘이 수요일인데요. 월요일 때 저희에게 SK하이닉스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 주신 분입니다. 지금까지 관심 종목에 잘 두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때 두 분의 의견은 엇갈렸지만 결과적으로 일치를 했습니다. 이상로 멘토님이 SK하이닉스 적정 매수가를 잡아주셨는데요. 그 부분까지 다가왔거든요. 이쯤에서 매수해도 좋은지 이상로 멘토님께서 상담해 주시죠. 네. 나쁘세요. 네. 저한테 이 질문까지 물어보시면 제가 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네.
제 필수 전공입니다. 예, 필수 전공 종목이고. 전공 자, 종목이니까 제가 물어봤죠. 네, 오늘 100점짜리 시험지를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K하이닉스. 자, 우리가 주가 추이를 같이 한번 유념 있게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SK하이닉스가 현재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오르는 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과연 매출액이 이렇게 늘어서 올랐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매출액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매출액은 늘지 않았습니다. 인텔이라든지 마이크론, 퀄컴 같은 회사들은 캐파를 증설시키지 않았습니다. 같은 반도체 메모리 회사입니다. 이 회사들은 늘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늘렸을까요? 지금은 그냥 캐시카우 시장으로서의 역할밖에 못하고 앞으로 있을 라이징스타 시장은 아니라는 걸 미리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반도체 기업들은. 자, 그러면 수요는 일정한 상태에서 공급은 일정한 상태에서 수요에 대한 물량은요. 스마트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급이 상당히 확장되면서 거기에 대한 수요 자체는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PC에 대한 수요 자체도 당연히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는 올라가는 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바로 지금은 이 반도체 가격에 대한 가격 인상분이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릅니다. 매출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오르는 것과 매출은 그대로인데 비해서 마진이 많이 낮게 되어서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영업이익률이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변동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주가 추이를 봤을 때, 자, 월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월로스 한번 보시면요. 네. 지금 주가 자체는 박스권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가격권으로서 지금 46,000원, 그리고 52,000원까지 찍고 난 다음에 내려왔는 상태입니다. 자, 얼마만큼의 주가 추이가 오랫동안 걸렸을까요? 박스권을 돌파하는데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가격 인상분이 자체가 포함이 됐다는 거죠. 자, 깨알같이 보여 있습니다, 지금. 자, 이 자리 보시면요. 자, 38,000원짜리죠. 38,000원짜리 돌파하고 난 다음에 이제 캔들 2개 나왔습니다. 자,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이 가격대 26,500원에 추천할 때 SK하이닉스를 다들 아는 주식인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때 이상로가 얘기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구나. 가격 인상분이 포함되면서 지금은 좀 더 거기에 대한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구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인식하시는 게 가장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가에 매수하면 될까요? 아니면 매수가를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주실 건가요? 네, 제가 전에 말씀드릴 때 44,500원에서 45,000원 적정 가격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갭 하락이 나왔었고, 네. 어제 그 가격대에 들어왔을 때 제가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내일 상승하면 여기는 바닥권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이 바로 바닥권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큰 폭으로 상승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분할 매수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대신 목표가는 제가 공개 방송에서 확실하게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수가까지 자세히 살펴주셨고요. 추가적으로 목표가가 궁금하시면 오전 9시에 진행되는 이상로 멘토의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음 들어온 문자도 이어서 확인해 보죠. 네, 이번에는 삼성물산 매수해도 될까요?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두 분 다 O 의견 주시면서 긍정적인 의견 달아주셨습니다. 김선희 멘토님 추가 매수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 정책과 실적에 주목하시란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네, 6650님께서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김선희 멘토님 추가 매수에 긍정적이다라는 답변해 주셨네요. 네, 어제 종목이죠. 네, 어제 종목이고요. 공개 방송 때 매수가 잡아드릴 때가 72,800원 정도였습니다. 네. 네, 그때 잡았고요. 가져가고 있는데요. 현재 수익률이 얼마인가요? 2,200원 정도 올랐으니까 한 2.5%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인데, 추가 매수 가능 의견을 드릴 수가 있는 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공개 방송 때. 요렇게 올라가서 요 흐름대로 올라간다면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 나올 가능성 높지 않나. 그 포인트에 지금 맞춰서 움직여주는 거고, 또 하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방송에서는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요. 다른 민감주 다 가는데, 건설주 다 갔는데, 얘만 못 갔어요.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더 갈 수 있습니다. 수급 볼까요? 자,
어제 그렇게 안 들어오던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또 오늘도 외인, 어제 꾸준하게 해서 외인과 기관들이 다시 재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포인트들. 조금씩 매수가 천천히 매수 강도가 좋아질 가능성. 자, 오늘 시장은 지금 떴는지 모르겠는데 떴네요. 자, 보니까 외인 또 들어오고 네. 기관 소폭이나마 매수가 또 잡힌다. 자, 오늘 오후장까지도 기관들의 매수가 이어질 가능성. 삼성 엔지니어링은 제가 수익을 많이 냈지만 그게 아니고 왜 이제 삼성물산이 말씀드렸습니까? 시집 올 거니까.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물산이 관리해야 되니까. 삼성의 대장건설주는 삼성물산입니다. 올라가야죠. 안 올릴 이유가 없죠. 지금 시점부터 계속 장기적으로 보유하신다면은 굉장히 한박 웃음 지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추가 매수 가능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물산까지 추가 매수에도 긍정적이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013-3366-0110번으로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음 들어온 문자 빠르게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네이버 매수해도 될까요? 7780님께서 문의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두 분의 의견이 이번에는 엇갈렸네요. 김선희 멘토님 매수해도 좋다 하지만 분할 매수하세요라는 의견 달아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매수하지 말자. 왜 올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퀘스천 마크 달아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린 만큼 차례대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780님 지난주 목요일에도 저희에게 네이버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 주셨는데 두 분 다 그때는 매수하지 말자고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주가가 많이 빠진 모습인데요. 그때 저희가 사인을 참 잘 드렸네요. 이번에는 김선희 멘토님 의견부터 들어보죠. 네, 네이버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이버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많이 밀렸다가 올라갈 때, 특히 21선, 61선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 나오면서 수급이 들어온다면 그때는 참 좋은 타이밍이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자, 오늘장에서 현재 수급 상태는 어떻게 나옵니까? 아직 잡히는 게 없어요. 잠정치 보자면 기관들 매도세, 외인들도 소폭이나마 매도세를 좀 보여줍니다. 그럼 매수할 타이밍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왜 매수세를 드리냐? 이렇게 바닥까지 밀렸다가 올라가는 포인트를 봤을 때는 5월 초에 보여줬던 이런 포인트 자체가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 항상 61선, 120선 부근에서 밀렸다 내려갔다 올라갔던 포인트와 더불어서 최근에 추세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그 추세 하단 부분까지 온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오늘은 정말 조금만 사시고요. 내일장. 만약에 5호장에 수급이 들어오는 포인트 잡힐 때는 그때는 비중 몇 프로죠? 10%. 딱 채우셔가지고 가져가 보자 말씀을 드리고 이전에 계속 말씀드리고 제가 매수 사인 드릴 때마다 주가가 그래도 최소한 5% 이상씩 올랐습니다. 이번도 한번 5% 노려보고 대응해보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선희 멘토님이 차트 보는 방법 중에 추세선에 많이 근접해 있습니다. 분할 매수 접근이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 의견이 궁금해집니다. 왜 오른다고 보십니까? 퀘스천 마크를 달아주셨는데 그동안 김선희 멘토님은 난이 1등주다. 따라갈 자가 없다고 하셨는 반면에 이상노 멘토님은 그래도 다음 카카오가 따라잡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비중도 싣고 계시거든요. 아무래도 좀 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계신 건가요? 네, 주가로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사실 뭐 주가, 뭐 네이버가 뭐 하루 이틀 뭐 여러분들이 지금 상담을 하시는 게 아니고 꾸준히 뭐 6월 달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주가는 어떻습니까? 빠졌잖아요. 네. 왜 올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번 반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왜 올라갈까요?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가는 아니죠. 거니까. 오늘 트위터가 26% 시간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트위터가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올라간다는 거죠. 자,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공통된 특징이 뭘까요? 없습니다. 예.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인적 자원,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한 어느 정도 사업적인 부분 자체의 성장성을 우리가 보는 거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 성장성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라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매출과 그리고 광고 효과를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광고 효과 자체는 현재 독과점적인 시장에서 다시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으로 그쪽으로 조금씩 파생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라인이라는 부분이 아무리 활약을 하더라도 지금 디스플레이 광고가 상당히
지금 실적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감소는 주가상에 추가적인 상승을 올리기는 부족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좀 더 인식을 하는 게 안 낫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트위터가 올라갈 때는 꿈쩍도 않더니 이번에는 또 같이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참 헷갈리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자는 시청자님 마음이시니까요. 두 분의 의견 참고해 보시고 성공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열어놓고 있고요. 2대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전화로 들어온 시청자 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상담해 드릴까요? NC서부터. 네, NC소프트.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어제 그 방송 7시 반에 나오는 그 해가지고 이제 그 NC서부터가 16만 16만 올라가면 해가지고 매수 계약 해가지고 어제 아침에 샀는데. 네. 하지만 오후부터만 계속 오르고 내려가고 하는데 이걸 매도를 해야 되는 게인가 해야 되는 게인가 싶어서. 아, 방송을 보시고 16만 원대는 매수 기회다 하셔서 들어가셨는데 정확한 매수가가 얼마세요? 16만 2천 원. 비중은 어느 정도 되세요? 20%. 네, 16만 2천 원의 비중 20%인데 지금 15만 3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지수가 빠지다 보니까 좀 걱정이신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NC소프트 문의 주셨는데요.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김선윤 멘토님은 매도하지 말자. 반등 시점이 다가온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님은 매도해보자. 2분기 실적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아버님 의견이 다른 만큼 차례대로 상담해 보시고요. 우선 매수하지 말자, 매도해보지 말자의 김선유 멘토님 의견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사실 매수하신 구간은 비싼 구간은 아니에요. 네, 비싼 구간은 아니시고요. 갑자기 이틀 동안 조금 밀려버리니까 좀 불안하신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NC서부터 2분기 실적 생각보다 좋습니다, 선생님. 예상치에 부합하고 그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나와 있는 자료들로 살펴보자면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나오는 그 포인트로부터 해서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서 상승 분위기가 나오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가 또 하나 지금 왜 이렇게 밀렸냐면은 신작 모멘텀이 없었어요. 대신에 그 기존 게임들로 인해서 신작 모멘텀을 채웠던 게 어떤 게 있냐면 리니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신규 캐릭터 오픈 같은 경우도 있었고, 신 서브 오픈도 있었고요. 리니지 2 같은 경우에도 그 포인트가 있었고, 새로운 클래식 서브 오픈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중국 쪽에서의 블레이드 앤 소울의 본격적인 매출 발생 시점. 그런 포인트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이어서 3분기까지 실적 개선세가 굉장히 크다 말씀을 드려보고, 더 이상 밀리기도 사실 힘든 구간이에요. 15만원대는. 그래서 바닥 포인트 확인하면서 상승 주는 분위기 나올 거고요. 제가 항상 차트를 그리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선생님 혹시 TV 보고 계신가요? 예, TV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하나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림이 내려갈 때, 흐름이 내려갈 때는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이 있나,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냐면, 상단 부분의 고점 포인트를 이렇게 먼저 쉽게 보기 위해서 동그라미 하나 쳐보시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 처음부터 2개의 라인을 이렇게 이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때까지는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포인트 잡아보자면 또 어떻게 해요? 평행하게 선 하나 만드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내려보자면 현재 구간 자체는요. 사실 굉장히 좀 바닥 포인트 거의 구간입니다. 바닥 포인트 구간인 거예요. 그럼 여기 어디까지 갈까요? 이 포인트 자체 선을 라인을 잡아보자면요. 어디까지? 조정 거치면서 반복적인 갈지자 패턴이지만 다시 이렇게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포인트가 나올 때 방향성이 일단 바뀌진 않았지만 1차적으로는 전 고점 포인트에 나오는 그림 자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그림이 바뀌냐면 예측을 또 해보자는 거예요. 해보자면 한 18만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조정 나오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포인트입니다. 자, 제가 지금 볼 때 지금 포인트 자체는 충분하게 단기적인 고점 포인트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거죠. 기관들이 아직 매수 포인트가 좀 약하긴 하지만 최근래에 그래도 매수가 천천히 들어오는 모습을 좀 포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이 충분하게 바닥 포인트부터 상승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은 지켜봐도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잘 판단하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버님. 추가적으로 단기 반등 포인트가 온다고 합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세요? 예, 그러면
그럼 언제 실적 발표와 뭐냐 추가 매수해도 어느 시점에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가 안 물어보는 건데. 선생님.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10%는 제 기준의 한계선입니다. 비중에. 예. 펀드 매니저들이요. 예. 몇 종목 사시는지 아세요, 혹시? 20개, 30개씩 사요, 종목을. 5%도 안 되게 사요, 종목 하나를 살 때. 그것도 다 쪼개서 삽니다. 만약에 이거 30% 넘게 사셨는데 마이너스 5% 나면요, 선생님 못 버티세요. 10% 사시고 나서 10% 빠져야 전체 계좌에 1% 빠지는 거니까 버티실 수가 있다고요. 비중 늘리지 마시고요. 그냥 가져가십시오. 네, 김선희 멘토님이 단기적으로 18만 원대까지 노려볼만 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 아버님이 또 추가 매수를 좀 더 해볼까라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도 비중이 20%시니까 지금 비중으로 들고 가시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2분기 실적을 확인해보고 지금에서 매도해보자라는 의견이신데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아버님 뭐 추가 매수 생각하시는데 제가 뭐 찬물을 뿌리는 건 아닙니다. 아니, 나는 어제 아침 매수를 안 샀는데, 아랫번에도 15만 3천원 살라 갔다가 이 방송 내보는데, 아침에 일곱시 반에 이덕호가 막 김덕호 씨 나와가 하던데, 딱 그 내보딘 매들 NC 소프트를 매들 아침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딱 어제 아침에는 하는 말이 아가씨가 아나운서 아가씨도 하는 말이 매수 기회라 큰 얘기라. 그래서는 이제 딱 살라고 1,000원 오르는기라 16만 1,000원에서 그래서는 매수를 하고 나니까 이제만 말로에 팍 다 내려갔거든. 뭐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요. 뭐 일단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지금 한번 보시면 저는 지금 좀 반대라는 게 시장의 분위기다, 그죠? 시장의 분위기고 지금 잘못 샀어. 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2분기 실적까지 마저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때 좀 더 하자는 거죠. 네. 이 실적 확인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들이 지금 주가를 상승시키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트렌드는 실적 발표를 보자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실적 발표를 보고 사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루즈하게 기다리시다가 이미 보유를 하셨으니까 기다리시다가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요게 잘했구나, 이 기업이 잘 됐구나, 그때 비중 추가를 하십시오. 네. 실적 발표는 언제 합니까? 자, 우리가 이런 코스피의 중소형주라든지 아니면 코스닥의 중소형주는 실적을 돌발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기업 IR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냥 일방적인 공시를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날짜를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고요. 대신에 8월 중순까지는 발표를 할 겁니다. 네, 아버님 8월 중순까지 좀 기다려보시고 실적 발표가 난 후에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자세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로 시청자 만나봤고요. 다음에는 문자로 들어온 시청자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투자증권 매도해도 될까요? 9963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 다 매도해 보자라는 의견에 일치를 했네요. 김선희 멘토님 절반의 이익 실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 역시 단기 고점이니 매도해 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9963님, 우리투자증권 9,380원에 10% 비중 담고 계십니다. 현재 만원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수익권이신데요. 이제는 이익 실현을 해볼 시점인가요? 김선희 멘토님이 상담해 주시죠. 네, 수익 중이시죠. 어제도 오르는 듯 싶었는데 많이 밀렸고요. 오늘도 좀 밀리는 듯 하지만 그래도 좀 버텨주고는 있어요. 근데 지수는 좋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7월 갑자기 중순부터 해서 쫙쫙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수급상 살펴보자면 기관들이 정말 많은 물량 매수해 줍니다. 그렇죠? 어제 샀습니다. 근데 외인이 계속 팔다가 어디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아니냐 고민이 되는 시기예요. 근데 어제 보니까 연기금은 또 매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은행도 마찬가지고. 오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급 보니까 기관 매도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기관 매도 나옵니다. 외인이 받아주고 있긴 한데 더 많이 받아줘야 될 것 같아요. 좀 약한 분위기. 지금은 그러면 당분간 어떤 움직임이 나올까요? 약간 횡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도에서는 그냥 깔끔하게 절반 정도는 이익 실현해 보시고 나머지는 가져가시는데 가져가시다가 만약에 1,500원 깬다. 그땐 전량 매도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올라갈 경우에는 또다시 얼마?
11,500원 한계치입니다. 그 포인트 보시고 좀 대응해보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상하단 밴드 잡아주셨으니까요. 절반의 이익 실현해 보시고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같은 번호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음 들어온 문자 확인해 보죠. 네, 이번에는 LG 이노텍 매수해도 될까요? 4131님께서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께 여쭤보죠. 의견이 엇갈렸네요. 김선희 멘토님 매수하지 말자. 추가 수급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루 멘토님 매수해보자. 애플 신제품이 기대가 된다라는 코멘터를 달아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의견이 엇갈렸는데 LG이노텍 이상로 멘토의 포트에 담겨져 있습니다. 멘토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어려운 질문입니다. 오늘 상당히 난해한데요. 자, 일단 보유하십시오. 보유하시고 제가 이 종목을 설명을 드릴 때 그 부분 바로 2분기 실적은 상관없다는 말씀 드렸죠. 2분기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느냐 없느냐를 봤을 때 기대감이 있습니다. 애플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HDI 기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HDI 기판이 뭐냐 하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인보드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기판 자체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FPCB 아시죠? FPCB는 기존에 있던 부분이고 그 부분 자체가 조금 변형이 되면서 HDI 기판으로 넘어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디스플레이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해상도를 좀 더 높게 하기 위해서는 HDI 기판을 써야 됩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지금 애플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대입니다. HDI 기판은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LG노텍이 10월 달까지는 충분히 다시 한번 더 신고가를 돌파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네, 10월쯤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할 것이다. 그럼으로 인해서 매수해도 좋다라는 의견 내주셨고요. 김선희 멘토님은 추가 수급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요. 네, 지금 LG노텍이 오늘은 굉장히 흐름이 좋아요. 이 종목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반기 모멘텀 분명히 있으니까 네. 이상 멘토님이 말씀 주셨던 모멘텀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다는 게 아니고 수급을 좀 확인하고 좀 매수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인들과 기관들이 연속 3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양매도세를 보였고요. 기관은 계속적인 매도세를 보이면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개인 매수세가 계속 잡혔던 흐름입니다.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자, 오늘장 수급은 어떤 흐름이냐? 오늘 또 기관들의 매도가 좀 나갑니다. 외인 매수가 잡히긴 하는데 또 확인을 해봐야 돼요. 오후장까지. 그래서 오후장까지 조금 확인을 해봤을 때 흐름 자체, 이 기관들의 매도세 자체가 매수로 좀 돌아서고, 그리고 외인들이 또 수급적으로 많은 물량 매수해주는 포인트가 좀 잡힌다면은, 그건 가능할 수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개인이 팔아줘야 되는데, 지금 개인이 계속 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거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요 종목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 가지면 안 됐었는데, 오늘장부터 해서 만약에 오후장에 기관 매수 돌아오고 외인 매수 같이 잡힌다, 그러면 매수 가능하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제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수급이 돌아올 때가 매수 시점이다라는 말씀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의견 받아봤고요. 시청자분들이 잘 고민하셔서 성공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음 들어온 문자 확인해 보죠. 네, 이번에는 셀바이오텍 매수해도 될까요? 0833님께서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볼게요. 두 분 다 매수하지 말자. 김선희 멘토님 바닥 확인 아직 이르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로 멘토님도 반등 확인해 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의견이 일치를 했네요. 0833님 저희에게 계속 문의해 주시면서 포트 잘 채워가고 계신데요. 이번에 셀바이오텍 문의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코스닥 시장이 계속 빠지다 보니까 이 기회에 내가 좀 관심 있는 종목들을 좀 담아봐도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제 8% 급락 나왔고요. 현재는 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아직도 매수 타이밍은 아닌 건가요? 이상루 멘토님이 상담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사실 지금 셀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을 조금 보셔야 됩니다. 사실 주가의 기업의 가치나 이런 부분은 더욱더 좋아졌죠. 그리고 실적도 더욱더 좋아졌고 실적 발표됐습니다. 자, 그런데 왜 사지 말려고 하냐? 자, 지금 시장 분위기가 조금 있다는 거죠. 기업의 가치는 분명히 변했다는 부분을 인정합니다. 기업의 가치는 변했고 기업은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조금을 자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든 부분에서 괜찮아졌지만 마지막 가격 밴드 이런 활용 정을 찍는 이 정의 자리가 지금은 조금 부족하다는 거죠.
그 시장 분위기 자체가 조금은 따라주면서 같이 상승하면 좋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리스크를 조금 안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시청자분이 조금 마음고생을 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일 반등을 확실하게 한 번 더 보고 난 다음에 들어가셔도 좀 더 늦지 않겠나. 그래서 내일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그때 한번 매수 타이밍으로 한번 잡아보십시오. 네, 오전 중에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하시는 게 네. 가장 현명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더 지켜보시고 내일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면 그때 매수해 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내일장 한 번 더 보시고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음 들어온 문자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내추럴 엔도텍 매수해도 될까요? 2685님께서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김선임 멘토님 매수하지 말자 추세 하단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도 멘토님은 매수해보자 백수요금 판매가 증가했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의견이 엇갈린 만큼 차례대로 받아보죠. 먼저 김선임 멘토님이 상담해 주시죠. 네, 이게 상장한 지 이제 6개월 넘어가지고요. 5월 달부터 해서 6개월 이후부터 해서 잘 가주고 있고, 그 정도 잘 갔고,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든 종목은 맞습니다. 굉장히 좀 양호한 그런 종목인데요. 제가 보는 관점은 이래요. 차트를 보시자면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추세 하단 부분이 지금 12월, 작년 12월에 잡혀 있었고요. 그리고 4월부터 5월 중반까지 또 하단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포인트를 맞춘다면은 라인을 따라 생각해 보자면 요 그림 자체는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포인트 자체. 또 뭐가 잘 맞아 떨어질까요? 상단 부분이 평행하게 만들어 볼 때, 그렇죠? 상단 부분 라인도 어찌 보면은 또 잘 맞아 떨어졌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상단과 하단의 추세 이 박스권 가운데서 주가가 움직여주고 있잖아요. 좋은 종목이라는 소리입니다. 갈리짤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종목은 좋은 종목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셔서 물리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바닥 포인트가 내려왔다 올라가는 요 그림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요 포인트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최소한 얼마? 저는 이 종목 라인을 한번 그어보자면 요 포인트 자체는 어느 정도, 하여간 72,000원, 74,000원 정도 사이는 괜찮지 않을까. 7만원대 초반대는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지금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하락 추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자. 이렇게 좀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추세 하단을 확인해 본 뒤에 접근해 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 매수해도 좋다. 백수요금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의견이신데 요즘 홈쇼핑 채널 많이 틀어보면 백수요금 참 많이 나오고 있고 연일 완판이라는 기사도 많이 봤거든요. 네, 이 내추럴 엔도텍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 제가 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내추럴 엔도텍이 상당히 이게 마케팅 전략이 탁월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 우리가 이 백수오공이라는 부분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60대, 70대, 50대부터 70대까지 여성분들이 드시는 겁니다. 네. 자, 갱년기 여성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약이고, 그렇게 또 효과도 또 많이 보고, 저희 어머니도 드십니다. 요즘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약 자체가요. 우리가 이 약이 나오기 전에 50대, 60대, 70대 여성분들이 어떤 약을 드셨죠? 센트룸 실버를 드셨죠? 자,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조금씩 넘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자체가 국내 시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20대 여성들을 위한 요 메디톡신을 만드는 회사죠. 그리고 한스바이오메드도 실리콘 유방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다 20대와 30대를 위한 여성의 심리적인 부분을 공략을 했다면 지금은 이 제품은 50대에서 70대까지의 여성들의 건강을 어느 정도 예방하는 차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최근 들어서 보는 게 바로 헬스케어 바이오입니다. 의료기기가 크게 뜨는 게 뭡니까? 바로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뜨는 거죠. 이 백숙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약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를 하는 거고 치료를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판매량은 좀 더 증가할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고 앞서서 김선준 멘토님이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가격적인 밴드 크기까지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대에서도 못 산다면 어차피 또 그 가격대 내려가도 못 삽니다. 네. 내려가면 또 더 빠질 것 같다면서 또 생각을 하게 되고 자, 그럴 바에는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하십시오. 대신에 기업에 대한 가치는 변화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해외 쪽으로도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는 1년 뒤를 봤을 때는 싸다. 그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추럴 엔도텍 쪽 장기적으로 본다면 해외로도 진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분할 매수해 보자라는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선상주 이상루 멘토님만 들고 나오셨죠. 알파벳 S와 히읗이 들어간 종목 잘 찾아보시고요. 내일 오전 9시에 이상루 멘토가 진행한 무료 방송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함께 나가니까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상클럽이 끝난 11시부터는 김선윤 멘토의 무료 방송도 진행이 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내일 오전 10시에 더 알찬 내용 담아서 저희는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